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우일의 신도시 대장동 사건은 재판부가 분리 결정을 해서 선고까지 이루어졌으면 한다. 성남FC 백현동 사건도 별도로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한다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신속재판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훨씬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피고인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한 재판부에서 받고 있는데, 그거를 떼달라. 떼서 아예 다른 재판에 맡겨달라. 다른 재판부에 맡겨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판사가 이걸 다 맡고 있는데, 거기서 배당을 다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김동현 재판부가 맡고 있는 것이 대장동, 백현동, 우일의 신도시, 성남FC 이렇게 네 가지를 맡고 있죠. 이 중에서 대장동하고 우일의 신도시 부분, 특히 대장동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지금 뭐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벌써 10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백현동과 성남FC는 아직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두 개를 떼달라. 떼서, 그러니까 김동현 판사가 아예 뭐 다른 걸 먼저 하고, 이 그 대장동 배임과 우일의 신도시 부분을 먼저 선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 뭐 하든가, 뭐 아니면 아예 형사합의 33부에서 떼서 뭐 형사합의 뭐 예를 들어서 뭐 30몇 부 뭐 다른 부로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달라. 이 요청의 의견서를 법원에 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2023년 작년 3월에 대장동 우일의 신도시 성남FC 이거를 이제 먼저 기소를 했고요. 이어서 10월에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병합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형사합의 33부. 그래서 지금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시 2027년 3월 대선 때까지 1심 선고도 안 나올 것이다. 덩어리가 큰 4개의 사건이 묶여 있으니까 이 4개의 사건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1년 이상씩 아마 이재명 피고인 측으로서는 끌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대략 단순 계산법으로 보면 4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법원은 법원대로 좀 불만이 있을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검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023년 2월에 1차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을 때, 이때 영장 발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하나만 한 게 아니고 두 개를 묶었습니다. 대장동하고 성남FC. 대장동은 배임인데 성남FC는 제3자 뇌물죄거든요. 성남FC가 훨씬 더 수사가 잘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를 넣으면 틀림없이 영장 기각을 못할 거야, 이런 판단 아래 이 두 개를 묶은 거죠. 근데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바람에 아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지를 못했죠. 그렇게 되고 나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제 형사합의 33부로 배당이 됐고, 작년 9월에 2차 구속영장을 했을 때도 또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현동, 대북송금, 의중교사 세 가지를 묶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아예,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2차 구속영장 기각 뒤에 그래도 검찰이, 저는 이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백현동하고 대북송금하고 의중교사를 다 따로따로 떼서 백현동을 먼저 기소했고요. 대북송금은 얼마 전에 기소했고, 의중교사도 백현동에 이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우이증 교사도 3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중앙지법이. 그러니까 이제 그 병합 논란이 빚어졌죠. 그래서 그 병합하면 안 된다. 검찰이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론도, 야, 이거 병합하면 덩어리 큰 4개에다가 이제 5개의 사건이 되는데, 그러면 재판 안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여론이 이제 크게 일고, 저도 뭐 유튜브로 여러 번 했죠. 이제 그 바람에 김동연 판사가 이 병합을 하지 않겠다고 작년 11월에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 우이증 교사는 따로 떼내서, 그거 원래 올해 2, 3월에 선고했어야 되는데, 뭐 총선 등등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마 김동연 판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그 대표를 좀 봐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루고 하다가 9월 말에 그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르면 10월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처음부터 함께 묶어서 기소하지 않았냐, 재판도 같이 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떼달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은 법원대로 불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데 근데 이렇게 떼낼 수 있느냐?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려 있습니다. 재배당? 이거는 또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거를 안 된다 그래서 떼내서 다른 데로 보내려면 이제 김동연 판사가 아니고 다른 판사가 맡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는 이제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 백현동 성남FC 이걸 떼면 그걸 이제 다른 재판부가 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대장동과 그 우일의 신도시 부분을 먼저 선고하고 이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신속한 재판의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대장동 우일의 신도시를 먼저 선고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나중에 한꺼번에 선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례가 있느냐? 사례가 있죠. 뭐냐면 바로 가까운 7월 12일인가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때 되는 게 아니고 쌍방울그룹의 배임 혐의하고 김성태 그 전 회장이 대북송금 부분하고 묶여서 재판을 받는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걸 두 개를 떼서 이화영 선고가 6월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북송금 부분을 떼서 먼저 선고를 하고 김성태 전 회장의 배임 부분은 이제 더 심리를 한 다음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뗀 겁니다. 그건 신진우 판사 본인이 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송금 부분과 관련한 김성태 전 회장의 선고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동연 판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장동 다른 사건들도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니까 대장동과 의뢰신도시 부분에 관한 이재명 피고인의 1심 선고를 떼서 먼저 하겠다. 그래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심리 안 들어간 백현동 성남FC를 심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법원에 중앙지법에 얘기를 해서 아예 그 두 가지는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다른 재판부에 맡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게 김동연 재판부가 우이증 교사를 떼낸 거고 신진우 판사는 이제 자기 스스로 떼낸 거고 뭐 이런 이제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재판 횟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 여력이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사건도 많고 이 사건만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는 뭔가 좀 이 상황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신속한 재판, 이게 헌법상의 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워라밸 수준의 재판입니다. 재판하다가 뭐 시간 되면 그만두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뭐 재판을 2년 6개월 끌다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 이제 장기미제 사건 이런 거는 그냥 법원장이 재판해라 가져다가 이래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장이 지금 재판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물론 그런 거 있지만. 그래서 벌써 끝난 게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손도 안 대던 재판이 법원장이 그냥 바로 가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2년 6개월 끌다가 법원장한테 떠넘기고 딴 데로 발령나서 간 판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법원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누가 막아야 되나요? 막아야 될 책무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신속한 재판을 본인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유죄든 무죄든. 아니 뭐 오래 끈다고 무죄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피고인도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재명 피고인은 재판이 빨리 끝나면 본인이 유죄가 될 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 지연 문제 이게 참 오랜 특히 김명수 대법원이 안고 있는 그것도 정치적인 사건에 관한 재판 지연 문제 이게 아주 숙제였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으로 바뀌었으면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뭔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그 피고인의 권리 이런 것도 보장을 하는 쪽으로 좀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게 지휘부의 입장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는 자 누가 봐도 지금 이 이재명 재판 이거는 2027년 3월 대선 전에 1심조차 끝나지 않는다. 이런 비관적 견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고 마침 또 검찰이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니까 요청한다고 물론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뭐 검찰의 잘못이 뭐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피고인이 과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우일의 신도시에 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걸 알고 대통령 선거에 표를 찍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줘야 할 의무가 법원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이 뭐 의견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 뭐 어찌 보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전에 법원이 조희대 법원이 나서서 자, 이 재판 지연 문제 특히 정치인과 연관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재명 피고인과 연관된 재판 여기에서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거하고 그게 헌법 정신 아닌가요? 그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서 뭐 중요하지 않죠. 재판부가 결정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신속하게 교통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검찰이 재판 지연을 걱정하는 사태는 법원한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이런 의견서를 내기 전에 법원이 교통정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이재명 재판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끝나서 피고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법적인 권리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도록 그게 인권보호 아닙니까? 재판 3년 4년 끌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재판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폐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요. 그런 거를 조희대 대법원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